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학생 수는 줄고 학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현장마다 새로운 미래 교육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전남교육청이 다음 달 말 여수에서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를 통해 그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의 학생 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약 2만 5천 명이 감소했고 재학생이 한 명도 없어 휴교 중인 학교도 20곳에 이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생. 여기에 기존 인구는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역 소멸 그늘이 먼저 들이운 교육 현장. 답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바쁩니다. 공사가 한창인 여수의 한 교실입니다. 이곳에 디지털 장비와 로봇 등을 갖춘 글로컬 미래 교실이 곧 시범 조성됩니다. 교실 안 10명 안팎의 학생은 인공지능과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세계 어디든 연결할 수 있고 수준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남의 작은 학교들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서 저희 전남의 미래 교실 수업의 모습을 일반화하고자 하는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미래 교실을 다음 달 29일 여수에서 개최하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박람회는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공생애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닷새간 열립니다.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 22개국 25만 명이 박람회를 방문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각 지역이 맞닥뜨린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해 세계적 석학의 강연과 교육관 전시, 문화교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특히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도 박람회에 참가해 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람회에서 가동될 프로그램 및 컨텐츠들은 이미 다 확정이 되었고요. 많은 학생들과 관람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각별히 안전 관리와 전남교육청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통해 모아낸 세계인의 고민과 지식, 해결책을 융합해 하반기부터 교육 현장에 접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공모 절차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추천 일정이 촉박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추천대학 공모 방식이 현재 최선의 방안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사실상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해 줄 것과 함께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도가 공모 절차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부터 적법하다는 자문을 받았고 교육부가 대학들의 직접 신청을 받을 리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전남도의 정당성 없는 의대 신설 공모 방식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오늘 전남도가 자신들의 동의도 없이 교육부에 통합의대 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부되자 단일의대 공모 방식으로 정책을 다시 변경하면서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대혼란과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언에도 이미 지역 내 불신이 가중되고 있고 법적 효력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 공모 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낮은 현실인 만큼 전남도의 단일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등 중동 전쟁의 여파로 유가와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한전 등 에너지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로 미뤄진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 인하 시기도 불투명해지는 등 가계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 지정학적 전쟁 위험이 커진 중동 여파. 대외 수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지역 경제에 곧바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70달러 선에 머물던 국제 유가가 중동발 전쟁 위기가 반영되면서 3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어제 장중한 때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장 한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32조 원 적자에서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요인이 반영되면서 전력 판매에서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에너지 구입 가격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고환율과 고유가 여파는 곧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지난해 5월 동결 이후 총선 이후로 미뤄져 왔던 소비자용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수입 원자재 추가 인상에 따라서 물가 등 서민 가계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5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 역시 고유가, 고환율의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원자재가 부담과 소비 감소 압력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 경제 주축인 부동산과 건설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금리 인하 시기도 불투명하게 하는 등 중동발 확전 여파가 지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됩니다. 전남도의회는 이광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 계약으로 발생한 임차인 피해 지원과 전세 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 전문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았습니다. 또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과 도내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무료 주차 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요. 여수시는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운영하는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용객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2020년 5월 무료 주차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렸는데 올해부터 다시 1시간만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무료 주차 시간을 다시 2시간으로 확대하자며 최근 여수시 의원 10여 명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수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넉 달 만에 다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연간 주차료 수입도 7억 원 이상 줄어든다는 이유입니다. 또 무료 주차 시간을 확대하면 차량 회전율이 낮아져 결국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차장을 만든 목적이 저희들은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시간과도 연관성이 있고요. 반면 조례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정책인 만큼 여수시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무료 주차 시간과 회전율은 큰 상관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현재도 지금 우리 여수시 주차 비용은 타 지자체에 비해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을 무료라고 한다고 해서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조금 공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1시간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공유주차장에 막 이렇게 자주 오래 주차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무료 주차가 많으면 이제 저희가 낸 세금들이 좀 잘 쓰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가지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에 신구도심을 잇는 동천 보도교와 경관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거단지의 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동천변에도 공원 녹지 공간을 만들어 광양읍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광양시 광양읍은 현재 동천 양쪽으로 대규모 택지 조성과 아파트 신축이 한창입니다.
동천 주변은 말 그대로 광양읍권의 신도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하천 좌우를 이어주는 구도심의 서천과는 달리 동천은 인근 고속도로와 함께 용강지구와 목성지구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문제가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짐에 따라 동천을 중심으로 도로 개선과 함께 녹지공간과 경관광장, 보도교 등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봉우리를 형상화한 보도교와 그 옆으로 중간중간 징검다리를 놓고 인근에는 대규모 광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동천을 중심으로 인서지구, 목성지구, 용광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이용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하고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동천 보도교와 동천 경관광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천을 중심으로 도심을 연결하는 공원과 녹지들은 시민들에게 산책과 힐링을 제공하는 친환경 특화 휴게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장기적으로 광양읍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 중심의 도심 광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계획도 구상 중입니다. 광양읍에는 지금 옛 읍성터를 중심으로 해서 광장이 지금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그 광장이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의 광장으로 해서 좀 확장을 해서 전문의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조성할 계획이고, 칠성 그린공원이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강과 항만,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된 광양만권에서 공해 없는 친환경 주거 공간으로 광양읍권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대학교가 1,000원 아침밥에 이어 2,000원의 저녁밥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전남대학교는 중간고사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2주 동안 여수 캠퍼스와 용봉 캠퍼스에서 저녁 학식을 2,000원에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전남대 스토어 앱을 통해 식권을 구입할 수 있고 오는 6월 기말고사 기간에도 2,000원 저녁밥이 제공됩니다. 구례에서 멧돼지가 농가로 내려와 농민들을 습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명이 다쳤는데 이 중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박 시설하우스 안쪽에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이 난 하우스 밖에는 동물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찍혀 있습니다. 수박 농장에 멧돼지 한 마리가 들이닥친 건 농민들이 한창 일을 하고 있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비닐하우스를 뚫고 들어온 멧돼지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던 60대 여성을 공격한 뒤 사람들이 몰려오자 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멧돼지의 습격으로 농민 1명이 중상을 입고 또 다른 농민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갈비뼈 쪽에 3개가 금이 갔다고 하셔가지고 좀 거기가 무지 아프신가 봐요. 가슴이나 그런 데 막 살점이 찢겨져 나가가지고 막 허벅지하고 그런 데가 지금. 주민들은 동네 근처가 수달 서식지 생태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수풀이 우거지기 시작했고 최근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대낮에 멧돼지가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터라 크게 놀랐습니다. 사람 살려줘 하고 개미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안 보고 이쪽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안 보여. 엄마는 안 보이고 멧돼지가 타게 갖고 막 대가리를 막 입으로 막 그래서 도망가다가 여기서 넘어져 갖고. 구례구는 수달 보호지역에서는 사냥이나 숲을 제거가 어렵다면서도 시설하우스 인근 산에 있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전문 엽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고액은 1조 4천억 원이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군이 다음 달 열리는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 중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특별 견학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견학은 1년에 한 번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로 총 4,20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제 현장 접수와 온라인 예매로 진행합니다. 지난해 높은 물가 탓에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점심값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 보고서를 보면 직장인 5천 명 가운데 68.6%는 도시락을 싸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 점심값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종일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구구에서 유입된 황사먼지로 내일도 공기질이 좋지 않겠는데요.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유지되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기온은 내일 더 오르겠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 9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이 순천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금요일인 모레는 27도까지 높아져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최고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3도, 광양 12도, 순천 10도, 고흥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2도, 광양 고흥 25도, 순천 26도 보이며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따뜻하고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고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소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흥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고흥군 두원면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잘린 소나무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나무를 자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광양시 마동의 한 도로에서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해 행정당국이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